그러면 이 성과보고 관련된 평가 사례를 공유하기 앞서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국립대학 육성사들 중공부에서 이끌어오신 저희가 기획지장님이신 이수진 교수님의 해설말과 사업 소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획처장 이수진입니다. 아침 일찍 일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주기가 끝나고 원래는 이제 2주기를 5년 정도 주기로 시작하리라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2023년 단년도 사업으로 하면서 이전의 육성과는 좀 다른 패러다임 변화가 크게 있었고요. 대학 혁신을 좀 강조하는 추세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추세가 육성사업에도 반영이 돼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제 무사히 사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왔고 그리고 바로 이제 어제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2024년 육성사업 개편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 소개를 해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 총장님께서도 인사 말씀을 전하시고 싶었지만 오늘 그때 총장협의회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인사 말씀 대신 전합니다. 예, 먼저 이제 2023년 육성사업 개요, 사업 목표 방향, 그리고 이제 재정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사업 내용과 이제 성과 관리를 어떻게 했다 말씀드리고, 2024년 육성사업 개편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3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국립대학 37개 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육성 사업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혁신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는 육성 사업에 통합됐기 때문에 저희는 육성 사업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립대학교 특성에 맞는 재정 지원 사업이지만 또 그래서 이제 혁신과 통합되면서 대학의 혁신을 좀 강조하는 약간 새로운 트렌드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학교의 그 사업 목표 추출 과정을 목표로 나타낸 건데요. 우리 학교의 이제 중장기 발전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할 영역을 이제 선택하고 사업 목표를 도출해서 크게 이런 사업 추진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학교의 비전이 창의융합적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세계 최고의 교원 양성대학입니다. 여기에 맞게 23년 육성 목표는 ENUE 2030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초등교육 리더 양성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의 영역이 크게 5가지입니다. 원래는 이제 6가지인데 우리 학교의 경우는 한 가지를 통합해서 5가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 전략 기반 자율혁신, 학생 전공 선택 진로 지원 확대, 지역사회 발전 기업, 융복합 전문인재 양성,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 이제 사업 총 사업비가 32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배분이 됐냐면 포뮬러 사업비와 인센티브가 6대4로 배분이 됐습니다. 포뮬러 사업비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9억 3,1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정도에 사업 평가를 해서 등급을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합니다. S, A, B, C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데 우리 학교는 이제 A 등급을 받아서 12억 8,8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 이제 전체 예산을 좀 조정해서 추가 배정한 금액이 3,700. 그래서 총 이 규모로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영역별로 재정 투자된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제일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특화 전략 기반 자율 신라서 이 부분이 비율이 이제 가장 높았는데요. 목표를 보시면 이 특화 전략 자율 기반 혁신은 예비교사 역량 신장 지원하기 위한 교육 실습, 기독과 교육 과정 강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의 그 활동에 좀 많이 투자되는 영역입니다. 32% 가장 이제 많은 재정이 투자가 됐고요. 학생 전공 선택 진로 지원 확대. 이거는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강의 운영 제도의 유연화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8.9%. 우리 학교가 이제 종합대가 아니다 보니까 종합대 같은 경우는 이 영역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희 학교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적은 편이고요.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 그리고 이제 대학 자원의 공유 확대,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련된 것은 11.2%, 문복학 전문 인재 양성, 그리고 디지털 인재 양성,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이런 건데요. 12.9%,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17.1%가 재정이 투자됐습니다. 주요 사업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화 전략 기반은 이런 실습과 관련된 거,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과 전공학, 학과 특성학, 전공 특성학 이런 거, 그 다음에 상담 프로그램, 직원 역량 강화, 도서관 관련된 사업들 전부 다 이 영역이고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평생교육, 장애 행사,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국립대학과 다른 국립대학들과의 네트워크를 위한 이런 기본적인 코러스나 통합학사 분담금 같은 것들이 이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학생 전공 선택 진로 관련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 학생들의 예비교사의 교육 현장성 강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융복합 인재에 관련해서는 저희 상록교육관에 새로 구축된 미래교실에 좀 재정이 많이 투자됐고요. 원격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또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는 IB에 관련된 투자, 해외 교육 봉사, 해외 대학과의 글로벌 행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가 있습니다. 글로벌 관련해서는 거의 육성사업에서 투자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과 관리는 저희가 크게 이렇게 이런 시스템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전담 사업마다 이제 전담 부서들이 있고요. 전담 부서에서 한 행사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피드백을 주는 위원회와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선생님들을 많이 좀 귀찮게 해드리는 게 이제 만족도 조사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임팩트 영향 조사 이런 것들로 좀 많이 귀찮게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귀찮게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한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대부분 이런 만족도 조사나 역량 진단 이걸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성과 지표를 크게 이렇게 영역별로 5가지를 잡아놨는데 이 성과 지표의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임팩트 진단이나 만족도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으시겠지만 인센티브에서 다만 얼마라도 좀 받는 데 기여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끈따끈한 이 개편안이 온 거는요. 2024년도 역시 단년도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교육부에서는 2025년부터는 육성사업을 라이즈라고 이제 지자체와의 재정 지원에 편입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래도 이제 단년도 사업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요. 지원 내용은 이런 것들이고요.
기본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뮬러와 인센티브 두 가지를 같이 주는 거는 이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작년에는 포뮬러와 인센티브가 4대 6이었는데 6대 4였는데 올해는 이걸 이제 거꾸로 포뮬러가 40, 인센티브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더 훨씬 많이 비중을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포뮬러 사업비를 40% 인센티브를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을 SABC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겠다. 차등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거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글로컬 대학 지원비가 인센티브 안에 포함이 돼서 금액 전체 금액 자체는 많이 커졌습니다. 많이 커졌는데 글로컬 대학의 지원비를 제외하면 작년과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포뮬러를 산출하는 방식은 이런 계산식이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변화한 것이 그 기획은행 포뮬러 사업비를 별도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에 없던 건데요. 기획은행 포뮬러라는 거는 이렇게 새로운 계산식이 이제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8구간 이렇게 저희 국가 장학금 일규형 수에 기준이 되는 이 구간에 속하는 학생들에 따라 이렇게 가중치를 이제 달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초 차상위 학생이 많을수록 좀 더 인센티브, 포뮬러를 많이 주겠다는 거죠. 기획인형 포뮬러 사업비는 취약계층 학생의 지원 영역에 우선 편성할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이제 많이 커져서 60%또 글로컬 대학 지정교육과 연계해서 인센티브의 일부를 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평가 지표는 작년과 동일한데요. 교육혁신 성과가 80, 유지 추천이 5%, 성과 관리가 15%입니다. 교원 양성대학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고려해서 다양한 대학 혁신 노력을 평가하겠다라고 했고요. 향후의 일정은 포뮬러 사업비를 가능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네, 항상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3월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포뮬러 사업비를 분분하는 것을 이제 일단 일정으로 잡고 있고 계획서 제출이 4월, 저희 사업과 선생님들 계셔요. 사업 계획서 제출이 4월, 성과 평가용 자료가 7월. 성과 평가, 인센티브 평가가 7월 정도, 7, 8월에 이루어지는 거죠. 인센티브 확정하는 게 이제 8월, 그 뒤에는 이제 컨설팅 과정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이제 다른 부서의 선생님들은 이 육성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기획부처 재정지원사업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체형 말과 사업 소개를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호소 사례 3가지를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사례는 경남 3교대 현재 수업으로 사업을 있습니다. 제대학과 부산교대, 진주교대 이 3개 대학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 프로그램들을 각자 이제 하나씩 주제를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셨던 수학교육과 유주연 학생이 나오셔서 이 지속가는 발전 교육으로 활용하는 교사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대략 한 30분 정도 예배가 될 텐데, 이걸 보시고 이번 주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대학교 지리학번 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17일, 18일 제가 통영에 방문해서 경남 3교대 예비초등교사
ESD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 발전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이걸 하면서 느꼈던 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SD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ESD 프로그램이 진행된 풍경 RC 세너트라 숲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어떤 체험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제가 어떤 느낀 점을 느꼈는지 그것에서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D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ESD는 지속 가능 발전 기술의 역사이고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 사회 정의, 환경 보전 세 각자를 균형을 맞춰서 나아가는 방향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에 따라 지속 가능 발전 역시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사회의 변화, 정의로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지향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 ESD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통영 RC 세너트라숲을 방문을 하였는데요. 통영 RC 세너트라숲은 이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숲 안에 있는데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의 교육을 배우고 싶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자트라는 지속 가능한 공존을 의미하는 조언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첫 방문하자마자 들었던 질문은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서 우리 예비 교사들은 다시 교사하셨을 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에 관한 질문을 들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방문에서 총 3가지 주제에 관련해서 체험을 하였는데요. 숲, 바다, 에너지라는 큰 3가지 주제로 체험하였습니다. 이 체험한 것 중에서 에피소드가 있는 것을 일부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초등학생인 것처럼 참여하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숲에 방문하였는데요. 숲에서는 이 숲의 자연 동물들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멧돼지와 농부의 이야기였는데요. 멧돼지가 우리 삶의 터전, 우리가 개척하면서 멧돼지의 삶의 터전이 위험을 받고, 그러면서 멧돼지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내려오면서 멧돼지는 생존의 위험을 받고, 그러면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동물들의 원액이 밭을 치게 됩니다. 이럴 때부터 멧돼지는 사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세자트라숲에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멧돼지의 공간을 뺏은 만큼 멧돼지에게 공간을 내어주자라는 의미로 멧돼지의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멧돼지는 원액이 논에 더 이상 해치지 않게 되었고, 그러면서 멧돼지와 동물과 인간은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숲에서는 세자트라 숲이 가진 세자트라 의미인 공간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바다입니다. 바다에서는 바다 거북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바다 거북이의 성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바다 거북은 알을 낳고 알이 부화할 때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이 되는데요. 알이 부화할 때 28도 미만이면 수컷, 그리고 그 이상이면 암컷입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도 온도가 정말 높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는 바다 거북의 99%가 다 수컷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멸종이 되는 위기에 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지역 관련 수업을 구성한다면 여기서 끝내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지도를 썼으면 구성했을 것 같은데, 여기 세자트라 숲에서는 우리가 직접 바다 거북이 되어보는 체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 거북이 되어서 바다 거북이 실제 해양 색으로부터 위협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물에 방울을 달아서 방울을 물리지 않고 지나가는 것. 즉 거북이들이 해양쓰레기로부터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체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우리가 거북이 먹을 음식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통해서 거북이가 해양쓰레기로부터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역지사지로 우리가 거북이가 되어보는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에너지에서는 자전거를 타면 음악이 나오는 걸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 발전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세자테라숲에서는 자기가 먹은 밥을 자기가 설거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3단 설거지가 이루어지는데요. 3단 설거지는 이렇게 바구니 3곳에 물을 받아놓고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5배 이상의 물이 절약되는데 씻기는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이건 역시 자연스럽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바탕 에버전에는 직접 지도안을 써보는 시간까지 가졌는데요. 저희가 배운 내용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운 것을 기회 역시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까지 소개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교육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라 하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이번 영남 한교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위해서 변화가 부족하겠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자테라숲 3단 설거지나 아니면 예를 들어 플랜카드도 프린트하지 않고 매일 칠판 형식으로 쓰거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일상 환경이 애초에 의도하지 않게 지속 가능 발전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지식보다 행동이 우선되는 그런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직 간을 형성하는 과정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비판적 인식과 그리고 공감 능력을 키워서 우리 지역 사회와 그리고 지구적 문제 해결을 돕는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저희 교직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처음에 제가 세자테라숲에 처음 방문했을 때 질문을 드렸다고 했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에 대한 해답은 이분의 말을 인용하여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와 진짜 관련이 있는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 우리 삶과 진정을 바꿀 수 있는지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만 학생들이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적합한 현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도 이런 변화된 수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발맞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중저학생 그 사례 보고 있었는데 혹시 학생들 발표 들으셨는데 무관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궁금한 사항이 생기지 않을 만큼 열심히 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우수사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그 작가와 독자들 사이의 삼방향 소통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여러 이제 독서 활동을 이렇게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공무원 선생님께서 도서관과 함께 작가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대회를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보원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국립대학 육성 사업으로 진행했던 도서관과 함께 작가를 만나다 프로그램 사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 말씀드리고 1차, 2차 강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사업 만족도 조사 및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은 대학 도서관들의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저희 도서관에서 기존에 꾸준하게 했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작년에 새롭게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도서관 내부에서 회의를 하다가 저희 도서관에서는 인문학 기행도 하고 있고 독서 토론 동아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재학생과 지역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독서 카니발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재학생들이 좀 이번에 작가분을 초청해서 강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즘은 저희가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얻고 있는데 대학 구성원들이
작가와 직접 만나서 책 이야기도 하고 작가들의 인사이트들을 직접 소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좀 심층적 도서 활동도 제공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도서관의 문화적 역할까지 제공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에서 10월이었고 이곳 상로 라운지 2층에서 1차, 2차 강연 모두 진행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저희 대구교육대학교 구성원들 대상으로만 진행했고 1, 2차 강연 모두 온라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 내용은 작가 토크, 도서 소개, 도서 큐레이션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1차, 2차 강연 때 홍보물로 제가 만들었던 건데 도서관 2층 출입구 게시판에 게시를 했었고 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3주 동안 교내 캠퍼스에서 사업을 홍보했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준비할 때 좀 재학생들이 많이 좀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었는데 다행히도 재학생들이 많이 신청했고 대학원생분도 신청을 해서 참가자 모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었습니다. 1차 강연은 정여울 작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진행했었습니다. 정여울 작가가 기록한 문학으로 회복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9월 15일 금요일 14시에서 16시 2시간 정도 그곳에서 진행했었습니다. 정여울 작가가 인문, 심리, 철학, 여행 다양한 장르의 책을 쓰시는 분이라 다양한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행사에는 45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저희 도서관에 정여울 작가 도서들이 좀 있어가지고 도서 큐레이션을 했었고 정여울 작가가 해당 도서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 본인의 작가 문학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서의 즐거움, 문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 부분으로 주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에 보면 정여울 작가 본인의 책 소개도 했고 주례로 끝나고 사인회도 했었습니다. 1차 강연 끝나자마자 바로 네이버 폼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45명 참가자 중에서 24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만족도 조사는 5점 만점에 4.7점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진은 그 만족도 조사했던 결과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정우철 작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정우철 작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 도수트로 일하고 있는데 유퀴즈에 출연하면서 요즘에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 EBS의 클래스 2라고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강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조회수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인기가 높아서 강연할 때도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던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지친 삶의 위로가 되어줄 유명 하거들의 영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는 10월 6일날 끝까지 금요일날 14시부터 16시 2시간 정도 진행했었고 55명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숨겨진 화가의 삶과 다양한 에피소드 소개를 통해 좀 더 쉽게 그림 감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고 그때 강연 끝나고 나서 저자 도서를 읽은 참가자분들이 많아서 질의응답 시간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2차 강연이었습니다. 2차 강연도 끝나자마자 바로 만족도 조사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55명 참가자 중에 34명이 설문 참여했고 만족도 조사가 5점 만점에 4.9점이 나왔었습니다. 만족도 조사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피드백을 그 당시에 많이 받았었는데 프로그램 좋았다는 내용도 기본적으로 있었고 박상영 작가, 정세랑 작가,
이창용 도슨트 다음번에 혹시 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초청했으면 하는 작가분들에 대한 이름도 많이 나왔었고 뭐 행사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가 초청 프로그램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좋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아서 사실 뭐 학교 행사 중에 도서관 프로그램 최고이다 이런 말도 듣고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 행사 두 번이었지만 준비하는 동안에 이런 기분 좋은 피드백이 좋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잘 나와서 그런 좋은 점도 있었지만 다음 행사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결과 및 보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 45명, 2차 55명, 총 100명이 참석했었고 사업 비로는 500만 원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 및 기대 효과 달성 정도로는 앞서 학생들 후기에도 봤듯이 작가와 직접 소통할 시간을 마련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강연 내용, 작가들의 강연 능력도 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이렇게 운영했다는 점에서 문화적 역할 제고에도 약간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효과성이 높았던 부분은 1, 2차 강연할 때 정여울 작가, 정우저 작가 도서가 저희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이 다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서관 이용 증대에도 기여했다 생각하고 1차 강연 모두 저희가 질문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었는데 혹시나 질문 없을까봐 제가 담당자로서 좀 민망할까봐 질문 몇 개를 준비했었는데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질문이 많아서 오히려 질문 시간이 짧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도가 높은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유명한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강연료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인지도가 낮은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좀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책을 준다거나 이런 유인책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강연만 보러 왔다가 했는데 참가자들이 많이 왔었지만 다음번 행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아무래도 초청하는 작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을 추후에 운영 시 저희가 이번에는 교내 구성원들 대상으로만 했는데 지역 주민들도 참가 가능하게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을 개발해서 작가 초청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다음번에 행사하게 되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업하면서 사업단 선생님들한테 전화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도와준 사업단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동생님 말씀 주셨는데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주셨는데 혹시라도 누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승리도 도서관장님 와 계시지만 혹시 말씀하시면 마찬가지로 발표 너무 좀 편하게 잘 해주셨고 올해도 오늘 좋은 사업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루하실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시작한 지가 아직 1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웨이팅 타임을 갖지 않고 바로 마지막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세 번째 우수 사례는 저희 대학이 예체능 공사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술과 음악, 체육 관련된 교육공부를 진행해 왔고 이 사업과 관련된 우수 사례를 미술교육과의 배승민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쉬면서 해야 되는데 연속으로 좀 빨리 쉴 수 있도록 최대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예체능 해외 교육 봉사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교수하고 직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세 분야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거는 보기 드물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 예체능 교육봉사를 하면서 그런 취지에 걸맞게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항상 그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네, 예체능 해외교육 봉사 사업 개요하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한 시간이 지나니까 기계도 좀 쉬어야 되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추진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예체능 해외교육 봉사 개관, 성격, 목적, 실습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교육 봉사는 2017년부터 예체능 해외교육 봉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왜 이 봉사를 지금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 위상 강화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막상 가서 우리가 그 봉사를 해보니까 대구교육대학교도 교육대학교지만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대구교대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자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자원을 뽑아놓고 과연 우리가 그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도록 학생들한테 이제 교수법에 대해서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교대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하지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교과목이 예체능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외에서 학생들한테 자기 주도적인 그런 교수법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 교사의 우수성을 좀 확대하고 이제는 수출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추진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체능 교육봉사는 2014년부터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관내에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학교에서 예산도 안 주고 제가 기억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주고 전국에 가서 세계 초등학교에 가서 예체능 봉사를 해라 라고 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예체능 교수님들하고 가서 봉고차 끌면서 학교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교실 바닥에서 매트 깔고 잤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보람찼어요. 그리고 지원금이 작으니까 교수님들이 저녁에 나가서 피자 사오고 그리고 한밥집 가가지고 미리 예약해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다니고 되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했더니만 경북교육청에서 고맙다고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교 측에서도 교수님들 고맙고 직원 선생님도 고맙고 학생도 고맙고 해서 베트남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울릉도 초등학교, 관내 26개 그리고 베트남 10개 초등학교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이제 2000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코로나 2년 동안에 진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2003년, 올해 2004년
2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아직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체능 교육봉사에 참여한 멘토 학생은 국내가 347명, 20년까지입니다. 국외가 49명이며 멘티 학생은 국내 1,535명, 국외 92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체능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한 3회 이상을 사전교육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체능 해외 교육봉사 수업 일정을 보시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육성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육성에서 지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지, 예산은 허투루게 쓰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해외 교육봉사는 17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7박 9일 일정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집중교육의 전교생 대상으로 할 때 무슨 얘기나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한 반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더니만 문제가 생겼어요. 학생들이 막 서로 해달라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도 한 반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협의하에 내일 반이 바뀌어요. 4시간.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을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좋아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고 예쁘고 잘생겼대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옛날에 미군들 못 살 때 미군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진 기억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전교생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깊이는 없어요. 깊이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 언어가 필요 없어요. 예체능은 언어가 소통이 안 돼도 손짓 발짓으로 다 가능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외 지역에서 도시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지로 간 적이 있어요. 17년도에. 여러분 그 컴터라는 지역에 이제 처음에 간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사진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오전에 8시에서 저희가 시작해서 11시 이제 정도 수업을 되고요. 그 다음에 11시부터 2시는 점심하고 낮잠 시간이에요. 학생들이 이제 수업하고 또 집에 갔다가 다시 2시부터 수업이 됩니다. 거기는 날씨가 더우니까 중간에 쉬어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 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예체능이라 해서 예체능 학생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과의 골고루 학생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되니까 학년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녀 비율도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공정성 있게 학생들을 선별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베트남 그 수업 교육 과정을 제가 이제 수업 과정을 집어넣은 그 시간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17년도 저희가 처음 갔을 때 그 베트남 학교인데 이 학교는 저희가 컴투시에서 버스로 다시 한 1시간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학생도 지치고 저희도 지치고 왜냐하면 호치민에서 컴투까지 5시간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매일 또 1시간씩 학교로 들어가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이 학교는 여기 보시면 맨발 벗고 다니는 애들 보이실 거예요. 네, 기계가 이제 한시인데 여기 이제 맨발 벗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서 이렇게 버스에 내려서 본거에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서 또 한참 걸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보람되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다 수업도 하고 있죠 재밌게. 네. 자, 이때는 뭐 힘이 들어서 동영상 촬영 뭐 그런 것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다시는 베트남 이제 봉사 안 가겠다.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그랬더니 그때 기획처장님께서 봉사라는 게 힘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힘이 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 그러면 도심으로 가자 해서 이제 2018년도부터 그때 기획처장님이 여기를 연결해 줬어요. 요즘 여러분들 핫한 거 아시죠? 나트랑을 이제 18년도부터 이렇게 연계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학생들도 좀 편한 마음에 이제 쉬는 시간을 또 가질 수가 있고 또 교육할 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냥 보시면 잘 모르겠죠. 베트남 그 교육 환경이 아까 전에 그 시골 학교나 도시 학교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안약 행정만 조금 좋은데 자, 우리가 수업 어떻게 했는지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미술 좀 들어주세요. 네,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수업 끝나고 이제 즐거워하는 모습. 콩나물 그 교실 같죠? 네.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 요거는 이제 미술 시간인데 좀 잘 보시면은 저기 미술 탁구체에다가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디자인하는 건 미술이죠. 저걸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합니다. 게임하는 건 뭐죠? 체육입니다. 체육할 때 뭐 하는가 하면 음악을 틀어줘요. 그러면 이제 예체능이 융합이 돼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네. 아니 그거 말고 리본 네. 요거는 이제 리본. 아니 그거 말고 운동장에서 하는 거. 네, 요거. 자, 이렇게 바깥에 땡볕에 앉아가지고 이제 리본 아니 리본. 네, 요거. 간단하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니까. 고생하죠. 땡볕에서. 사실 리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북에서 애들 이 교육을 해도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문가가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 교육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체육을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기 막 자동차 막 다니죠, 그죠? 운동장이 여기 다예요. 네, 여기까지. 다시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이게 이제 2013년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겨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애들 이게 포스터 같은데 학생들이 춤추는 모습이에요. 일단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 학생들. 네, 의상도 이제 전통 의상 입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항상 늦게 모여가지고 연습들을 많이 했어요. 네,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카나대학인데 우리 학생들이 처음 오면은 카나대학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학생들 지원.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면은 카나 학생들이 같이 도움을 주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카나대학교에서 저희들 왔다고 이렇게 네, 축하 연주도 해주셨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밖에 활동하고 요건 이제 다 일정 끝나고 나서 이제 문화 강당 학생들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죠. 옆에 자, 요거 이제 하나 보여주세요. 미술 하나만 보여주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요거 이제 네 보여주세요. 자, 애들이 언어가 저 안 가르쳤거든요. 노래 부르는 거 잘 들어보세요. 노래 하나 못하나? 우리나라 애들 같죠? 이렇게 나가지고 예. 이거 우리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K-팝이 알려졌다는 얘기죠. 네, 참고로 여기 지금 바이올린 켜는 이 진리라는 음악가 진리라는 학생이거든요. 굉장히 수줍이 많고 말도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봉사 되고 다니면서 바이올린을 잘 켜서
이걸로 수업을 해보자라고 했더니만 지금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특히 우리 예비교사 학생들이 자기가 다 잘하는 거를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못 찾고 있었는데 이 교육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동영상.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요. 자,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우리 그 교대 학생들이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논리적인 측면은 강하지만 활동적인 측면이 약한데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어떤 잠재적인 재능도 발휘하고 그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앞에 잠깐 한 번만 더. 네. 자, 여기 이제 이번에 저희들 봉사 갔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이시죠? 전교생들이 다 모였는데 왜 모였을까요? 너무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받고 싶어 해서 이번에는 아침 일찍 밤마다 학생들 사진 좀 찍게 해달라 그래서 아침마다 일찍 나가서 1시간 일찍 나가서 밤마다 다니면서 사진 촬영도 해줬는데 자,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카나대학교하고 같이 공연을 하는데 이 밖에서 한번 학생들한테 연습하는 장면을 보여주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공연하는 장면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노래 조용히 하라고 그런 뜻이에요. 자, 난리도 아니죠. 자, 이제 댄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 한 2분 내니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댄스 추고 있죠? 이거 댄스 동아리 아주 잘 추는. 무슨 단체 공부가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들어요. 잘 치죠? 네.
전체가 이제 같이 자,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한 이런 활동이 육성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육성사업 지원받기까지는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공사에서 국가를 참여했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받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교사를 우리가 양성하는 미국 대학교가 그 위상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우수한 교사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치를 밖으로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 교직원, 학생이 똘똘 뭉쳐서 뭔가 사업의 질적인 그리고 양적인 이런 결과물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전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정이 이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상으로 저희 지금 구성의 세 가지 발표를 마쳤습니다. 향후 안내를 드리기 앞서서 세 분의 이제 그 발표 사례를 통해서 언급이 되셨습니다만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그 재정지원 사업을 잘 이끌어주신 우리 사업단 선생님들 소개 보답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연하실 때 큰 박수로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업 계획 부분은 전반적으로 업무 주제는 평리 요구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